그래서 바로 이렇게 썼어야지. 평균 구했으니까 60에다가 안 나올 확률 3분의 1을 곱해야지. 40. 이게 구하라는 문제 되겠어요. 이렇게. 흐름만 잘 보면 돼요. 별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해놓고 3점이면 얼마나 좋아요. 29번. 예, 3번 하러 갑니다.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0번 반복할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분산을 구해라. 똑같죠?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근데 모두 20번을 던졌대요.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분산을 구하래요. 분산 구하래요. 독립시행 확률이죠? 독립시행인 상황인데 분산 구하라고 했을 거니까 이항분포로 해석해야지. 시행횟수 20번. 나올 확률은 X가 나올 확률이거든요. 근데 확률 변수가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게 확률 변수예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인 거니까 4분의 1이겠죠? 됐죠? 그러면 분산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아는 거 다 곱해야 돼. 20이랑 4분의 1까지 곱했으면 평균. 거기에다가 안 나올 확률을 곱해야죠. 4분의 3을 더 곱하는 거지. 그거 하면 돼요. 얘가 5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러 가요. 4분의 15 이렇게 구하시면 분산입니다 라고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 이항분포까지 했죠.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는 여기가 이제 다고요. 연속확률 변수로 가요. 여기가 히트야. 통계는요, 용어의 정의만 알면,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다 맞아요. 자, 책은 필요 없는데 연속확률 변수로 가죠. 뭐랄까, 확률과 통계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 지금부터 할 거는 뭐 시킨 대로만 잘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연속확률 변수는 첫 번째 스토리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연속확률 변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 범위로 확장이 되거든요. 이산적인 세계가 아니라 쭉 연결된 세계로 바뀌게 되고, 연결된 세계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확률 밀도 함수. PDF라고 했었죠? 이것만 기억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요, 실수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좌표평면에 데리고 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곡선으로 뭐 그릴까? 곡선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fx. 확률 변수가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정의되어 있는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라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차관상. 여기 있는 찍히는 것은요, 확률을 연결한 거잖아요. 확률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확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확률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꺼지면 안 돼. 확률 음수는 없잖아요. 그쵸? fx는 양수여야 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때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을 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 Px라고 할게요. X가 나타날 확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써야죠. P, X가 A에서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 이거를 정의하러 가는데 그 정의는 넓이로 정의한다 그랬죠? X축과 그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부분 넓이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걔가 원래 쓰기로는 이렇게 써야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써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곡선이 안 나와. 전부 다 직선밖에 안 나와. 직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 이 정도만 뭐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게 돼요. 됐죠? 확률 밀도 함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할만합니다. 이쪽은.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배우고 나서 대놓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는 정규 분포를 배우러 가죠. 정규 분포는 뭐냐면요, 그 분포가 되게 많아요. 뭐 정규 분포, 뭐 뿌화송 분포, 뭐 되게 많은데 고등학교 국어 과정에서는 딱 요거 하나밖에 안 배워요. 정규 분포 요거밖에 안 배워요. 정규 분포 그러면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또 영어로 써야 되겠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진짜 노멀한 케이스만 다루게 돼요.
노멀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는데 여기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찍히는 놈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고 이렇게 종 모양이라고 만든 사람이 얘기했어요. 종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평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인 확률 밀도 함수로 그려지는 것이 정규 분포라고 해요. 평균의 대칭이 아니면 정규 분포가 아닌 거야. 얘는 확률이 찍혀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되게 복잡한 식이에요. 문과는 알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식이거든요. 걔는 무시하셔도 좋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밀도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돼. 다만 얘는 x축이 점근선이야. 쓸게요. 점근선. 여기까지는 알아먹어야 돼. 그 리미트 만약에 x를 무한대로 보냈잖아요. 무한대로 보내서 fx는 0쪽으로 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0 플러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함수가 그렇게 생겼어요. 2에 어쩌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fx를 이제 보내잖아. 그러면 또 0쪽으로 이제 가요. 정근선입니다. 쭉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정근선이 되고 평균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씁니다. 평균의 대칭이기 때문에 x-m 이거랑 잘못 썼죠? 지웁니다. 다시 f에다가 m-x f에다가 m 더하기 x 이런 식이 나오잖니? 얘가 뭐냐면 두 개 앞에서 반을 딱 쪼개면 m 나오잖아요. 이게 x는 m 대칭이잖아.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표현이 이런 게 있죠. f의 2m-x 작년 9월에 이렇게 나왔죠. f의 x가 있어요. 얘도 똑같이 x는 m 대칭이잖아요.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아 그래 정규 분포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함수는 정규 분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바꾸는 거죠. f의 30-x가 f의 30 더하기 x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평균을 가감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두 개 돼서 반 쪼개면 이제 3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x는 30 대칭이지. 아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정규 분포라면 평균이 31호구나 그거를 가감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쓰기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게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3 시그마 이렇게 내가 나열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의예요. 정의 평균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갑니다. 사실 달리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 쉽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m-2 시그마 평균 대칭이니까 정확히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m-3 시그마 이랬다는 거예요. x좌표가 저렇게 구성이 돼요. 이게 납득을 좀 해보자고. 평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료가 이렇게 있어. 분산은 작다. 이렇게 있으면 분산은 크다. 그러겠지? 그걸 세운 거야.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하면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 노란색 그래프를 그려. 정근선이 있는데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노란색을 A반, 흰색을 B반이라 하자. 여기다 씁니다. A반의 분산이랑 B반의 분산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도 기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지금 보면 X축이 평균이 있는데 시그마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이랬잖아요. 시그마만큼.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더해주고 빼주고 이랬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세운다 그랬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하면 분산이 크다 그랬잖아. 평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크다. 그런 거잖아. 분산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찍히는 점들은요, 아까 확률 밀도 함수 설명할 때 제가 그랬죠? 확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지? 확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게 확률 변수거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 그쵸? 점수가 커지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A반에 맞냐 B반에 맞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B가 더 크지?
끝으로 가면요. 끝으로 가면 B가 더 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B반에 더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쪽 끄트머리가 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확률이 내가 만약에 우리 B반이 10%래요. 그리고 또순이네 반의 확률이 5%래요. 그런데 10% 있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점수대가 있으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B반에 더 많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이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얘가 불편해. 아니 M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M 더하기 시그마를 했다고? 까지는 좋은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해서 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수와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X 좌표들을 1대1 대응하고 싶으려면 일단 M하고 시그마가 공통으로 있잖아. 공통으로 있어서 M을 0으로 죽여요. M을 0으로 죽이는 순간 구분을 짓자면 시그마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시그마의 개수가 2고 시그마의 개수가 3인 거잖아. 해서 시그마의 개수만 쓰도록 마음을 먹어요. 왜냐면 M 시그마가 같이 있는 거니까 구분을 지을 때 평균을 0으로 놓는 순간 여기는 1, 2, 3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도 괜찮은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얘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쪽으로. 여기는 X축을 Z축으로 바꿔요. Z축으로 바꾸고 평균을 빵이라고 놓습니다. 아이고 책 봐도 모를 텐데 잘 정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평균의 대칭인 함수를 지금 그려놨어요. 확률 밀도 함수를. 평균을 제로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좌표들을 이제 실수와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3, 4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개수를 쓴 거예요. 여긴 전부 다 시그마의 개수야. 시그마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